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아, 차윤혜입니다. 오늘의 코딩 뉴스 시간에는 청주교육대학 소속 참가자인 SNY플릭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코딩이 교육계의 큰 흐름을 잡습니다. 코딩이 필수 교양으로 여겨지는 지금, 과연 현장에서는 코딩을 어떻게 가르치고 활용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주교육대학교 SNY플릭스 팀인 김수아, 차윤혜입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한 수업 환경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적용한 SW 교육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시별 수업 소개와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 본시인 4차 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마지막으로는 수업 효과와 더불어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SW 교육과 대회 참가 소감을 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엔트리라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 나의 학급을 미리 개설하여 프로젝트를 미리 올려놓고 학생들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프로젝트 안에서도 각 활동에 필요한 장면을 나눠 놓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들어가고 나가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수업 대상 학년은 5학년으로 코딩 초보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수업 난이도와 구성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교과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코딩과 거리가 다소 멀어 보일 수 있는 영어 교과를 채택하여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5학년 11단원인 What's in the bedroom을 활용해 랜선 집들이 게임 제작 세계에 빠져보자 라는 대주제를 잡고 특정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을 블록 코딩과 접목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어 교과 시간에 배운 영어 표현의 실생활 적용 및 재미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학습을 위한 교육용 게임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업 목표는 특정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을 이용하여 랜선 집들이 게임을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낼 수 있고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도로 표현해 볼 수 있으며 나만의 창의적인 랜선 집들이 게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으므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본 수업의 특징 및 장점은 5가지 정도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게임 컨셉트를 활용하여 무엇보다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코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코드 제작이 실은 순서도를 통해 쉽게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적 사고 함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디버깅 과정을 포함하여 코드를 제작하는 것만큼 실행해보며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함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창의적인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고 다섯째, 점차 심화 발전되는 구조의 차시 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없이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업에 적용한 SW 교육 모델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차시 소개로 넘어갈 텐데요. 1차 시에는 의사소통 중심 모형인 CLM 모델을, 연차 시인 2, 3차 시와 본시인 4차 시에서는 시연 중심 모델인 DMM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 DMM 모델은 시연, 모방, 제작 단계로 구성되어 교사가 표준 모델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충분한 모방 연습 후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연습하고 코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차 시에서는 디자인 중심 모델인 NDIS 모델을 적용했는데 이 NDIS 모델은 요구 분석, 디자인, 구현, 공유 단계로 학생들이 직접 게임 설계부터 순서도를 통해 코드를 제작하고 작품을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기 성찰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차시별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는 특정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답하는 영어 표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차시로 What's in the blah blah? There is or blah blah in the blah blah의 표현을 듣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영어 표현을 다양한 실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중심 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1차 시에서는 먼저 랜선 집들이라는 컨셉과 관련한 영상으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활동 1에서는 선생님과 럭키 빙고 게임을, 활동 2에서는 학생들 간의 텔레파시 빙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배운 영어 표현들을 듣고 말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다음은 1차 시 활동들에서 사용되는 학습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2, 3차 시 수업입니다.
2, 3차 시 학습 목표는 랜선집들이 게임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본 코딩 블록들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직접 랜선집들이 게임 버전 1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본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코딩 블록을 본격적으로 처음 배우는 차시이기 때문에 교사의 시연에 대한 모방학습이 주가 되는 시연 중심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흐름은 먼저 선생님이 사전에 제작한 랜선집들이 게임을 함께 시연해보고 활동 1과 활동 2에서 교사의 시연을 따라하거나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 엔트리의 핵심 블록들과 변수 리스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활동 3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만들어볼 랜선집들이 게임의 순서도를 작성해보고 활동 4에서 이 순서도를 바탕으로 앞서 학습한 블록들을 활용하여 랜선집들이 게임을 제작해보게 됩니다. 이때 교사와 함께 코드의 오류를 수정하는 디버깅 과정까지 수행하여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2, 3차 시에서 사용되는 PPT 자료입니다. 이는 활동 3에서 학생들이 작성하게 되는 랜선집들이 게임 순서도 학습지입니다. 초등 교육 수준에서는 순서도에 대한 직접적인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도의 실제 기호들을 사용하기보다 간소화된 기호를 활용하여 순서도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4차시입니다. 4차시는 저희가 수업 시연을 한 본시로 학습 목표는 선택 구조와 신호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상된 랜선집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적용된 수업 모형은 앞선 2, 3차 시와 마찬가지로 시연 중심 모델이며 수업 흐름도 2, 3차 시와 유사하게 활동 1과 활동 2에서는 교사를 따라 만들어 보거나 퀘스트를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각각 선택 구조와 신호 블록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3에서는 앞서 학습한 선택 구조와 신호 블록을 활용하여 랜선집들이 게임 버전 2를 제작해 보게 됩니다. 다음은 4차 시에서 사용되는 PPT의 핵심 장면들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5차시입니다. 5차시에서는 지난 4차시까지 학습한 다양한 블록들과 변수 리스트를 활용하여 조별로 우리 팀만의 창의적인 랜선집들이 게임을 만들어보는 차시입니다. 본 차시에서는 자칫하면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팀만의 창의적인 랜선집들이 게임 제작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자인 중심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흐름은 먼저 활동 1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활동지를 활용하여 조별로 자신들이 만들 랜선집들이 게임을 구상해보고 순서도를 미리 작성해보면서 게임 제작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활동 2에서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구상한 랜선집들이 게임을 제작해보고 스스로 디버깅까지 시도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5차시에서 사용되는 학습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활동지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들 게임의 상황을 설정하고 코드를 제작할 방과 사용할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들 게임의 순서도를 작성하고 필요한 블록들을 정리해보게 되는데 저희는 학생들이 앞선 차시들에서 다양한 블록들을 배우긴 했지만 5차시에서 바로 처음부터 게임을 제작해보게 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학생들이 게임 설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게임의 기본 코드를 3가지 정도 활동지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한 차시별 수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한 4차시 본시 수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본시인 4차시의 수업명은 랜선집들이 게임 제작 세계를 확장해보자로 학습 목표는 선택 구조와 신호 블록을 활용하여 발전된 랜선집들이 게임을 제작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동기유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 구조와 신호 주고받기라는 코딩 관련 개념을 비교적 친근하고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각 몬티올 문제와 카카오톡 앱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사가 사전에 제작한 본 차시에서 만들어 볼 랜선집들이 게임을 시연하며 함께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활동 1로 넘어오면 선택 구조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선택 구조 학습을 위한 소활동 2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활동은 화면의 그림에서 토끼를 당근에 가져다 대면 박수갈채 소리가 재생되며 점수가 1점 추가되고 그렇지 않다면 위험 경고 소리가 재생되도록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이때 학생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교사가 필요한 블록들을 미리 꺼내어 배열해 놓은 것을 올바른 위치에 끼워 넣어 코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선택 구조를 학습하기 위한 두 번째 소활동은 앞선 2, 3차 시에서 배운 변수와 리스트를 활용한 심화 활동으로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 아이의 질문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특정한 답을 하면 참, 그렇지 않다면 거짓인 선택 구조를 이용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의 질문 코드 뒤에 이어질 코드를 교사와 함께 직접 만들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2에서는 활동 1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소활동을 통해 신호 블록을 학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활동은 화면의 그림에서 나비가 꽃으로 이동하기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받은 나비가 꽃의 위치로 이동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도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꺼내놓은 블록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치하여 코드를 완성하면 됩니다. 신호 블록을 학습하기 위한 두 번째 소활동은 화면에 보이는 타이거 마스크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호 주고받기를 활용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처음부터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 구조와 신호 블록을 잘 학습한 후에 활동 3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랜선 집들이 게임 버전 2를 직접 제작해 보게 됩니다. 이때 우선은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교사와 함께 오른쪽과 같은 코드를 만들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활동에서는 이번 시간에 새롭게 학습한 블록들에 대해 복습하고 수업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나누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팀의 본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활동을 위해 나의 학급이 올려져 있는 프로젝트에 접속 시에 교사 화면에서는 코드 보기라는 버튼이 보이는 반면에 학생들의 화면에서는 리메이크하기라는 버튼으로 보여 아이들이 프로젝트 접속 시에 조금 혼란스러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동료 교사가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접속을 도왔고 이후의 활동에서는 프로젝트 접속 시 리메이크하기라는 버튼으로 정정하여 발문함으로써 혼란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드폰 미사용 문제입니다. 저희 4차시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영어 표현을 말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게임을 실행해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때 태블릿 기기 사용으로 별도로 헤드폰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태블릿 음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조금 혼란스러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수업을 이후에 하게 된다면 해당 문제점을 대비해 각 학생들에게 헤드폰을 준비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음향 문제 측면에서 간혹 태블릿에서 음성인식이 되지 않아 게임 실행이 어려웠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학생들의 태블릿 음성인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드 확대 문제입니다. 뒤에 있는 학생들까지 교사의 코드 화면이 잘 보이려면 교사의 엔트리 화면의 배율을 높여 블록들이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업 초반부에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뒤로는 코드 화면을 충분히 확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수업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 수업 1에서 5차시를 구상할 때 생각했던 총체적인 기대학습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다양한 코딩 블록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2. 스스로 알고리즘을 제작해보는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3. 코딩을 통한 문제 해결에 흥미를 느끼고 나아가 일상생활 속 문제 상황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효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고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롭게 배운 블록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며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코딩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업 마무리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소감을 발표할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코드로 게임이 실행되는 게 신기했어요. 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사실 저희가 본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체험시켜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만든 코드를 통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게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무엇보다 거의 처음으로 코딩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코딩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의 발표를 통해 저희가 본 수업에서 기대했던 점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실현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무척 뿌듯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수업에 대한 소개와 효과까지 말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에듀톤 수업 설계 대회를 진행하며 SW, AI 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대회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코딩 교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서 정작 코딩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코딩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며 실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알고리즘, 절차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생활과 깊은 연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코딩 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의 코딩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까지도 함양해 줄 수 있습니다. 코딩은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환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알고리즘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적 의의가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교사 전문성을 갖추는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알고서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성을 알고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 이러한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코딩 교육과 수업을 고민할 줄 아는 교사가 될 때 저희는 또 다른 교사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에듀톤 수업대회를 참여한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윤혜 아나운서님, 에듀톤 수업대회를 준비하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 에듀톤 대회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코딩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저와는 거리가 먼 분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본 대회에 참가하며 제가 코딩 수업도 실제로 설계해보고 또 수업도 해보면서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많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코딩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이나마 기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에듀톤 대회 참가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 소중한 기회 꼭 놓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네, 윤혜 아나운서님의 소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아 아나운서님의 소감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코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으로 시작해 수업을 설계하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코딩을 탐구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는 이 코딩 프로그램까지도 새로이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며 대회에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아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저희 둘 다 이번 에듀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는 앞으로의 SW 교육을 응원하며 오늘 코딩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교육대학교 SNY 플렉스 김수아 차윤혜 아나운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